자, 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워낙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연일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한번 자 1.8%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정말 괴로우실 것 같네요. 자, 많이 힘드실 거고 자, 일단 뭐 짧게 해서 짧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보시면 1.7% 급락입니다. 1.7% 양시장이 모두 1.3 급락이요. 아침부터 투매로 시작을 했죠. 출발 자체가 오늘 투매했습니다. 1.5% 자 급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 자 결정적인 건 역시 미국 시장이 자 하락이 컸었죠. 미국 다우가 거의 뭐 200포인트나 빠졌었고 나스닥이 13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거의 2.1%인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 이 한반도 자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자 북핵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자 미국 시장이 급락을 자 오히려 저는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장중 내내 나스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자 과연 미국 시장이 이게 악재냐,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일 수도 있지 않겠나. 자, 다우를 보시오. 다우가 200포인트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135포인트. 자, 미국 나스닥입니다.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에는 2.1%나 폭락을 냈고, 저쪽은 200포인트 코스피는 다우는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자 과연 미국 시장으로 보면 꼭 악재만 되냐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 기회는 글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사면 초과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뭐 30%대, 거기다가 자 러시아 스캔들까지,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한번 판을 엎을 뭔가 필요하죠. 임팩트 있는 자 어떤 이벤트가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 이거를 국면 전환 카드로 북한을 이용하지 않나. 옛날에 이보다 더한 상황이었어도 자 이 우리 한반도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그보다 옛날에 도끼 만행 사건 아시죠? 미군 2명인가 3명인가 북한군들이 와서 그 휴전선에서 미루나무 벤다고 도끼를 갖고 와서 그냥 미군 장교 2인가 3명은 그냥 도끼로 짜서 죽였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자 우리 천안함 사태도 그랬고, 연평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발이 있었는데, 각 오바마나 클린턴 때는 뭐 그냥 넘어갈 것도, 이건 트럼프는 자 이 거의 뭐 막말이 북한 수준으로 거의 뭐 막말을 막 해냅니다. 그래서 뭐 화인과 분노. 근데 이 발언보다 자 이 신중파였던 이 신중파였었던 자 매티스 자 미국 국방장관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정권 종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정권 종말. 자 트럼프는 뭐라 했어요? 화염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화염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고, 그 다음에 매티스, 자 제임스 매티스라는 이 다소 신중론자였었던 미국 국방장관이 정권 종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파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들 그런 지금 강성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강경한 문구를 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 국면 전환용으로 예방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자 지금 뭐 선제 타격까지도 자 고려하고 있다. 예방 타격은 뭡니까? 공격 징후가 없어도 때리겠다라는 거고, 선제 타격은 구체적인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자 공격 징후가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자 때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의 감 포위 사격은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예방 타격, 선제 타격이라 보기보다는 공격 징후는 아니었으니까 예방 타격이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오늘 그 중국 항구시보에서 나온 얘기가 있죠. 중국 항구시보에서. 예. 자, 중국이 뭐냐면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 영토를 위협한다. 자,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한다. 방금 자, 감을 뭐 포위 사격을 한다. 감 주변 30km, 40km이다. 포위 사격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한 걸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예, 이것 때문에 미사일 보복을 당했을 때 미사일 보복 시 중국은 뭐요? 중립이다.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안 나선답니다. 만약에 한미가 합동으로 자, 이 뭐요?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 선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자, 개입을 하겠지만 북한이 미국을 겁을 줘서 미국 영토를 위협해서 방금 감, 포위 사격 같은 거죠. 그런 걸로 미사일 보복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자, 이 문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미국 영토 위협이라는 게 아주 주관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입김이. 그래서 자, 북한이 저렇게 까부는데 만약에 이번에 감을 공격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공격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정말 영토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 라고 서로 간에 교감이 됐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자, 정확히 뭐 감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미국 영토 위협에 있을 때 미사일 보복을 당했어도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북한이 이번에 그 감 포위 사격을 못하게끔 미국이 아마 중국에 요청했고 중국이 아마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도 자, 예방 그 타격을 해도 중국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만약 우리 감을 그렇게 감 외곽으로 만약에 위협 사격 그러니까 뭐 포위 사격을 했을 때는 네, 그렇게 아마 공감이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전쟁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지금은 자, 사실상 최고적이네요. 전쟁 저는 안 난다고 보는 주의지만 현재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8월 21일 자, 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 있으면 못할 겁니다. 있을 때는 뭐 핵 항공모함도 오고 칼민선호도 있고 이번에 그 레이건호도 오고 그리고 핵잠수함도 분명히 올 겁니다. 이번에는 여름 때와 좀 다르잖아, 그죠? 핵잠수함도 오겠고 그리고 자, B1B라든가 B2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감에서 2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예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이들이 온다고 예고할 필요는 없죠. 언제든지 와서 조용하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1 폭격기를 자, 지금 감이 6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약에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미사일 지역이나 핵시설을 자, 부실 수 있겠고 B2 같은 경우는 핵무기까지 장착이 됩니다. B2는 그리고 60m 벙커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B1과 B2가 만약에 이번 한미 연합훈련할 때 절대 핵잠수함도 그렇죠. 핵잠수함도 그렇고 그런 정말 핵심 전력 무기는 오픈 안 합니다. 나머지 표가 나는 것들 이거 항공모함 같은 건 바로 표가 나죠. 항공모함 같은 것들은. 그래서 칼빈슨호라든가 레이건호 같은 경우는 레이건함 항공모함은 자, 이번 한미 연합 합동훈련 때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극비일 겁니다. 극비. 이걸 누가 편하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 B1B 랜서 같은 경우는 벌써 11차례 자, 예행연습까지 했답니다. 북한을 부시기 위해서 자, 공격하기 위해 11번에 한반도에 와서 예행연습을 했고 꼭 북한 위에까지 상공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800km에서 바로 원하는 지역까지 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 근처에 와서 바로 쏴버리면 그러니까 부산 정도에다 띄워놓고 부산 정도에다가 자, 이 B1B 랜서 폭격기를 띄워놓고 바로 북한의 각 원하는 곳에다 바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이 B1B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전쟁 가능성은 아마 8월 20일 날 이 전력 무기들이 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전에 뭐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도발을 한다면 이전에 아마 도발할 것이고, 막상 한미합동연합훈련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북한은 아마 도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바로 자기들 지휘본부가 바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 이 체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체류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해외, 자, 체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들이 100만 명 정도는 됩니다. 상시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있죠. 그러면 이 20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이 해외 체류 외국인들이 다 소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 그네들이 서울 불바다를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자, 하력으로 치면 우리 남한을 정말 이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하력을 갖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게 뭐 민간인 상대는 아니잖아, 그죠? 민간인 상대로 하는 거야. 그건 전쟁이겠습니까? 예. 자, 그 순간에는 만약에 서울 불바다를 만들려고 방사정포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서울까지 방사정포를 쏘게 되면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세요? 전쟁 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끝납니다. 딱 1분, 그러니까 50초 정도면 방사정포를 쏘면 서울까지 오는 게 50초밖에 안 걸립니다. 휴전선에서 쏘면 30초예요. 30초. 거기서 까강하면 1초, 2초, 3초, 4초가 30초가 되면 서울에 바로 폭탄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피해요? 건물에 있든 아파트에 있든 어디로 숨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깡 소리 나고 뭐 사이렌 울리고 전쟁 신호할 것도 없이 그냥 꽝 북한에서 쏘는 순간에 딱 1분 안에 모든 포탄들, 방사정포들은 서울에 바로 도착을 해버립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밑에는 방사정폭이 안 날아가는 데는 미사일을 쏘고 하는 부분은 거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3분, 5분. 그런 경우는 스커드를 한다든가 사르를 한다든가 해서 방어할 수 있다고 치지만 서울은 안 됩니다. 서울은 깡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마는 만약에 핵미사일을 북한이 쏘게 되면 서울에 한 방 쏴버리면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확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핵미사일 한 방 떨어져 버리면 대통령이고 모두가 다 그냥 서울이 사라져 버리잖아. 핵미사일 하나로. 그러면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지. 그냥 지구들은 지구대로 공격당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은 끝나버리죠. 인구 1000만 사는 수도권에 핵미사일 하나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머리가 그냥 사라져 버리죠.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물론 지구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북한도 사라지죠. 북한도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나 어쨌든 비극이라는 거죠. 누가 와도 이거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은 전쟁 위험이, 자, 체류 외국인들이 200만 명 정도가 있는 상황은, 네, 일단 전쟁의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이게 인간띠죠. 인간띠라 방어가 된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 김정은도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자체가, 자, 어쨌든 자기의 위기, 자, 러시아 스캔들부터 해서 자기의 이런 지지율 30%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말을 좀 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 전쟁을 정말 하려면 북한도 그렇고 감위격, 자, 포위사격을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초단위까지 얘기해가면서 경로까지 얘기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북한도 전쟁의 의사가 없고 트럼프도 전쟁의 의사는 없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면 트럼프는 얻는 게 너무 많죠. 극한 상황까지. 어쨌든 북한이 먼저 주도해서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까. 결국은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지 북한이 먼저 시비를 붙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로 달려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 정말 전쟁 바로 내일 할 것처럼 해서 중국이 개입하도록 만드는 거죠. 중국이 개입하도록.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강경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카운트다운을 날릴 것처럼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극한 상황까지, 자, 위기감을 최고조로 가자. 그래야 우리가 얻는 게 있다.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 중국도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강도로는 어려울 거다. 이거보다 더한 강도를 해야 될 거다.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연과 그 분노 발언으로 한반도가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있는데, 자, 오늘이었나요?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늘이었을 겁니다. 하연과 분노, 그 표현이 거칠었다고. 예. 자, 그거보다 더 거칠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갈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결국 협상을 위할 거고 협상을 위해서 아마 최고조로 끌고 갈 거고 중국과 북한이 저자세로 나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다 저자세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진짜 트럼프가 작정하고 지그들이 전력 무기를 다 동원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함으로써 군부 자체적으로 북한의 군부 자체에서 어떤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 자체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붕괴가 되는 길을 또 기대하는 면도 좀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저의 결론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2%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데 미국 나스닥이요. 자 미국 시장이 과연 이게 악재인가요? 우리 한반도 리스크를 일부러 조정하고 있고 트럼프가 국면 전환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사실 악재죠? 악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또 동남아 정세에 미국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일부러 이런 전쟁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이유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큰 하락은 지금 보면 또 한번 급락할 것처럼 나스닥 선물도 안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시장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갖고 계신 종목을 던지지 마시고 월요일날로 넘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보유하고 주말을 나자. 이게 저의 계획입니다. 자 종목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방산주는 항상 아침에만 반짝하고 올라가면 자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방산템 아침에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이익 실현하라 그랬죠. 아침엔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주말에 또 한 번 뭐 북한 리스크가 생기면 월요일 아침에 또 갭상승을 하면 또 매도 얘는. 자 전기차가 의외로 61선의 지위가 되는 게 있어. 오늘 삼화 콘덴서와 이 상하 프론테크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종가 매매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도 아마 전기차 쪽은 좀 하셨을 겁니다. 반도체 소재 쪽에 덕산 네오룩스도 자 오늘 좀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좋은 종목은 지금 없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시면 우리 시장이 지금 며칠째요. 자 거의 3주 동안 급락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외국인 수급 코스피도 보시면 3주 동안 거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을 했어요. 3주 동안 매도를 했는데 3조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3조 이상 매도를 했어요. 이게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환율이 연일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원화가 계속 약세입니다. 이게 바뀌어야죠. 이게. 그러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반등하면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미 증시가 반등이 필요하죠. 급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 먼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환율이 다시 자 한 5원 정도 이상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은 월요일부터 자 아마 단기적이라도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이 세 가지가 선결이 되면 추세가 돌겠죠. 안 그러고는 아직까지 계속 추세는 이어집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나지 않지만 이번 리스크는 자 과거에는 전쟁 리스크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그랬고 지금은 트럼프는 그래 붙자 이렇게 가면서 트럼프 때문에 사실 이만큼 하락하지 않아도 될 거를 이렇게 하락을 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보관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국면 전환용이죠.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서 국면 전환하는 게 자 목적이라 사실 전쟁 위험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성이 매우 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이 되고 있지 않는가. 자 이거는 이렇게 제 생각이 그렇게 되고 있고 전혀 외국인들 중국인들의 이동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3조 매도한 것 때문에 자 이들은 그렇죠. 이거 매도한 것만 갖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얘네들에게 3조가 어디 뭐 돈입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얼마든지 저점 매수 또 기회가 자 올 거라 보여집니다. 자 기술주가 세 종목이 있는데 인터플렉스는 이제 자 이 애플 자 아이폰 8이 출시가 이제 9월 아마 9월 25일경인가 아마 자 출시를 하게 됩니다. 9월경에 출시를 하게 되겠죠. 해서 자 LG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인터플렉스
또 실리콘웍스, 아바텍이나 이라이콘 같은 애플 관련한 종목인데 그 중에서 인터플렉스, 자 FPCB 쪽에 인터플렉스가 가장 애플 아이폰 8 출시에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만 이 아이폰 8에 대한 기대로 원래 뭐 600억까지 지금 대신증권이 보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자 어제는 매수하기가 오히려 더 좋은 자리였었고 어제 쌍끌이 외국인 10만 주가 들어왔고 오늘 또 쌍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자 거래는 되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어제가 더 나았고 오늘은 조금 리스키한 부분은 있었죠. 자 월요일날 만약에 음봉이 나오거나 오늘 아침에 기억나시죠? 인터플렉스는 1순위였습니다. 아침에 오늘 개파락이 때 어제 좋았으니까 개파락에 전일 회복할 때부터 이미 인터플렉스가 우리 첫 번째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스금스금 오르다가 결국 7%가 급등을 했습니다. 월요일도 똑같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원래 600억 예상치도 있지만은 예상 그 영업이익도 높지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락 아니면 기다렸다가 음봉에서 공략하고 5일선 매매를 하고 만약에 개파락이면 오늘처럼 자 동시효과부터 거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덕산네오록스 자 종가 약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만 자 덕산네오록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2분기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900%입니다. 자 그러면 1분기 36억 2분기가 50억이 나왔습니다. 900%가 증가를 했죠. 자 86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40억이에요. 86억이고 원래 전체적으로 120억 자 많게는 150억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 얘들은 소재 쪽이라 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죠. 그러면 요 정도만 나오더라도 얼마요? 180억 170억 정도가 되는데 전망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덕산네오록스는 네, 자 신고가 돌파를 다음 주에 다시 자 지금 이번 주에 그렇게 조정을 받아도 얘는 61선을 몰릴 맞댔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신고가를 아마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시장과 좀 무관한 또 어떻게 보면 시장 때문에 못 날아갔던 덕산네오록스도 다음 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오늘 실적이 나온 겁니다. 오늘 930%나 영업이익이 급증한 거는 오늘 네, 실적이 나왔고 이건 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덕산네오록스는 내년까지 갈수록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거죠. 자 시노펙스가 다시 한번 자 여러분과 해왔던 자리는 이 자리 그리고 자 어제 나왔었던 음봉을 자 먹으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요. 직전 고점 매물 부담 없죠. 이젠 크게 매물이 안 터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매매가 됐던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자 전기차가 좋은데 사마콘덴서와 상하프론테크 두 종목이 네, 가장 좋다 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사마콘덴서를 보죠. 자 61선의 지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21선을 타고 올라갔죠. 그러면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없는 분들이 따라가기는 61선의 지지를 받을 때 제일 좋죠. 21선에 또 한 번의 급소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 20선 뚫을 때 목표가 있고 정고점 뚫을 때 다시 목표가 생기죠. 그래서 급소가 바로 오늘이 급소였습니다. 사마콘덴서 자 그리고 오늘 사마콘덴서보다 매매하기 더 좋았던 건 바로 상하프론테크가 되지요. 기관들이 그동안에 2주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틀 연속 61선의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이 어때요? 장은 자, 이틀 동안 자, 영 좋지 않았고 급락을 했는데 자 오늘 특히 거의 2% 가까운 폭락인데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2% 올랐어요. 그럼 장이 좋은 다음 주는 지수가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21선 회복 아니라고 보이죠.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네. 자, 그 다음 뭐 SK네트워크는 굳이 안 해도 되겠고 롯데손해보험은 안 해도 되겠고 자 매매는 자 기술주 쪽에 덕산네오록스와 시노펙스 네 그리고 전기차 쪽에 사마콘덴서 상하프론테크 요 정도로만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지수를 한번 봅니다. 굉장한 변동성이 개장과 동시에 지금 이런 일이 이번 주 내내 개장과 동시에 자꾸 변동성이 생기고 그리고는 종가 관리가 안 되는 패턴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계속 네, 홀드 관점이고 그죠? 또 예, 종가는 매도 금지라고 본다면 개장초는 매수를 조금 자제하자. 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네, 장중에 이렇게 뭐 V자 형태라도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 거니까 개장과 동시에 매수하지 마시고, 자, 월요일 날은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아마도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오늘은 매수가 종가가 맞다고 보고 월요일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매수하지 않도록 자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가 좀 만들어지다가 대통령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때문에 제약바이오 좀 만들어지다 말고 네, 자 북한 리스크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건보 적용 확대의 재료가 반영이 채 안 됐습니다. 될려나 말고 북한 리스크로 하락을 했으니까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잘 분석하시고 이 문재인 케어 관련한 종목군들 가능한 이번 주에 온라인 국고처 일요일날 온라인 국고처에서는 자 문재인 케어 10선을 뽑아서 여러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죠. 1월날 온라인 네, 국고처 일요일날 7시입니다. 오후 7시 온라인 국고처 많이 들어오시고 거기 문재인 케어 10선 종목을 네,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주는 바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주식은 여기서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개입을 하겠지만 북한이 미국을 겁을 줘서 미국 영토를 위협해서 방금 포위 사격 같은 거죠. 그런 걸로 미사일 보복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자, 이 문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미국 영토 위협이라는 게 이게 아주 주관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입김이 그래서 자 북한이 저렇게 까부는데 만약에 이번에 감을 공격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공격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정말 영토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 라고 서로 간에 교감이 됐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자 정확히 뭐 감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미국 영토 위협에 있을 때 미사일 보복을 당했어도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북한이 이번에 그 감 포위 사격을 못하게끔 미국이 아마 중국에 요청했고 중국이 아마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도 자 예방 그 타격을 해도 중국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만약 우리 감을 그렇게 감 외곽으로 만약에 위협 사격 그러니까 뭐 포위 사격을 했을 때는 네, 그렇게 아마 공감이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전쟁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지금은 자 사실상 최고적이네요. 전쟁 전은 안 난다고 보는 주의지만 현재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8월 21일 자 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 있으면 못할 겁니다. 있을 때는 뭐 핵 항공모함도 오고 칼민선호도 있고 이번에 그 레이건호도 오고 그리고 핵 잠수함도 분명히 올 겁니다. 이번에는 여름 때와 좀 다르잖아, 그죠? 핵 잠수함 또 오겠고 그리고 자 B1B라든가 B2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감에서 2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예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이들이 온다고 예고할 필요는 없죠. 언제든지 와서 조용하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B1 폭격기를 자 지금 감이 6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약에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미사일 지역이나 핵시설을 자 부실 수 있겠고 B2 같은 경우는 핵무기까지 장착이 됩니다. B2는 그리고 60m 벙커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B1과 B2가 만약에 이번 한미 연합훈련할 때 절대 핵잠수함도 그렇죠. 핵잠수함도 그렇고 그런 정말 핵심 전력 무기는 오픈 안 합니다. 나머지 표가 나는 것들 이거 항공모함 같은 건 바로 표가 나죠. 항공모함 같은 것들은 그래서 칼빈슨호라든가 레이건호 같은 경우는 레이건함과 항공모함은 자 이번 한미 연합 합동훈련 때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극비일 겁니다. 극비 이걸 누가 편하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 B1B 랜서 같은 경우는 벌써 11차례 자 예행연습까지 했답니다. 북한을 부시기 위해서 자 공격하기 위해 11번의 한반도에 와서 예행연습 네. 자 진짜 주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워낙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연일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한번 자 1.8%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정말 괴로우실 것 같네요. 자 많이 힘드실 거고 자 일단 뭐 짧게 해서 짧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보시면 1.7% 급락입니다. 1.7% 양시장이 모두 1.3 급락이요. 아침부터 투매로 시작을 했죠. 출발 자체가 오늘 네 투매했습니다. 1.5% 자 급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 자 결정적인 건 역시 미국 시장이 자 하락이 컸었죠. 미국 다우가 거의 뭐 200포인트나 빠졌었고 나스닥이 13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거의 2.1%인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 이 한반도 자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자 북핵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자 미국 시장이 급락을 자 오히려 저는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장중 내내 나스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자 과연 미국 시장이 이게 악재냐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일 수도 있지 않겠나. 자, 다우를 보시오. 다우가 200포인트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네, 135포인트. 자, 미국 나스닥입니다.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에는 2.1%나 네, 폭락을 했고 저쪽은 200포인트. 네, 코스피는 다우는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자, 과연 미국 시장으로 보면 꼭 악재만 되냐라는 겁니다. 예. 자, 오히려 이 기회는, 글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사면 초과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뭐 30%대. 거기다가, 자, 러시아 스캔들까지.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뭔가 한번 판을 엎을, 뭔가 필요하죠. 임팩트 있는 자, 어떤 이벤트가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 이거를 국면 전환 카드로 북한을 이용하지 않나. 옛날에 이보다 더한 상황이었어도, 자, 우리 한반도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그보다 옛날에 도끼 만행 사건 아시죠? 예. 미군 2명인가 3명인가 북한 군들이 와서, 그 휴전선에서 미루나무 벤다고 도끼를 갖고 와서 그냥 미군 장교 2인가 3명을 그냥 도끼로 짜서 죽였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자 우리 천안함 사태도 그랬고 연평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발이 있었는데 과거 오바마나 클린턴 때는 뭐 그냥 넘어갈 것도 이건 트럼프는 자 이 거의 뭐 막말이 북한 수준으로 거의 뭐 막말을 막 해냅니다. 그래서 뭐 화인과 분노 근데 이 발언보다 자 이 신중파였던 이 신중파였었던 자 매티스 자 미국 국방장관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정권 종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정권 종말. 예. 자 트럼프는 뭐라 했어요? 화염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화염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고 그 다음에 매티스 자 제임스 매티스라는 이 다소 신중론자였었던 미국 국방장관이 정권 종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파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들 그런 지금 강성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강경한 문구를 쓴다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저 국면 전환용으로 예방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자 지금 뭐 선제 타격까지도 자 고려하고 있다. 예방 타격은 뭡니까? 공격 징후가 없어도 때리겠다라는 거고 선제 타격은 구체적인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자 공격 징후가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자 때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의 감 포위 사격은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예방 타격, 선제 타격이라 보기보다는 공격 징후는 아니었으니까
예방 타격이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오늘 그 중국 항구시보에서 나온 얘기가 있죠. 중국 항구시보에서. 예. 자, 중국이 뭐냐면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 영토를 위협한다. 자,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한다. 방금 자, 감을 뭐 포위 사격을 한다. 감 주변 30km, 40km이다. 포위 사격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한 걸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예, 이것 때문에 미사일 보복을 당했을 때 미사일 보복 시 중국은 뭐요? 중립이다.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안 나선답니다. 만약에 한미가 합동으로 자, 이 뭐요?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뭘 했고 꼭 북한 북한 위에까지 상공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800km에서 바로 원하는 지역까지 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 근처에 와서 바로 쏴버리면 그러니까 부산 정도에다 띄워놓고 부산 정도에다가 자, 이 B1B 랜서 폭격기를 띄워놓고 바로 북한의 각 원하는 곳에다 바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이 B1B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전쟁 가능성은 아마 8월 20일 날 이 전력 무기들이 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전에 뭐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도발을 한다면 이전에 아마 도발을 할 것이고 막상 한미 합동 연합 훈련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북한은 아마 도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바로 자기들 지휘본부가 바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 이 체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체류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해외, 자, 체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들이 100만 명 정도는 됩니다. 상시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있죠. 그러면 이 20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이 해외 체류 외국인들이 다 소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 그네들이 서울 불바다를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자, 하력으로 치면 우리 남한을 정말 이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하력을 갖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게 뭐 민간인 상대는 아니잖아. 그죠? 민간인 상대로 하는 거야. 그건 전쟁이겠습니까? 예. 자, 그 순간에는 만약에 서울 불바다를 만들려고 방사정포를 무장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서울까지 방사정포를 쏘게 되면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전쟁 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끝납니다. 딱 1분, 그러니까 50초 정도면 방사정포를 쏘면 서울까지 오는 게 50초밖에 안 걸립니다. 휴전선에서 쏘면 30초예요. 30초. 거기서 꽝 하면, 까강 하면 1초, 2초, 3초, 4초가 30초가 되면 서울에 바로 폭탄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피해요? 건물에 있든 아파트에 있든 어디로 숨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꽝 소리 나고 뭐 사이렌 울리고 전쟁 뭐 신호할 것도 없이 그냥 꽝 북한에서 쏘는 순간에 딱 1분 안에 모든 포탄들, 방사정포들은 서울에 바로 도착을 해버립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밑에는 방사정폭이 안 날아가는 데는 뭐 미사일을 쏘가는 부분은 거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뭐 3분, 5분 그런 경우는 뭐 스커드를 뭐 한다든가 사드를 한다든가 해서 뭐 방어할 수 있다고 치지만 서울은 안 됩니다. 서울은 깡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누구는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마는 만약에 핵미사일을 북한이 쏘게 되면 서울에 한 방 쏴버리면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을 항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확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핵미사일 한 방 떨어져 버리면 대통령이고 뭐 모두가 다 그냥 서울이 사라져 버리잖아. 핵미사일 하나로. 그러면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지. 그냥 지구들은 지구대로 공격당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은 끝나버리죠. 인구 1000만 사는 수도권에 핵미사일 하나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머리가 그냥 사라져 버리죠.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물론 지구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북한도 사라지죠. 북한도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나 어쨌든 비극이라는 거죠. 누가 와도 이거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은 전쟁 위험이 자, 체류 외국인들이 200만 명 정도가 있는 상황은 네, 일단 전쟁의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이게 인간띠죠. 인간띠라 뭐 방어가 된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 김정은도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자체가
자, 어쨌든 자기의 위기, 자, 러시아 스캔들부터 해서 자기의 이런 지지율 30%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말을 좀 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 전쟁을 정말 하려면 북한도 그렇고, 감위격, 자, 포위사격을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초단위까지 얘기해가면서 경로까지 얘기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북한도 전쟁의 의사가 없고, 트럼프도 전쟁의 의사는 없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면 트럼프는 얻는 게 너무 많죠. 극한 상황까지. 어쨌든 북한이 먼저 주도해서 뭐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까. 결국은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지 북한이 먼저 시비를 붙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로 달려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 정말 전쟁 바로 내일 할 것처럼 해서 중국이 개입하도록 만드는 거죠. 중국이 개입하도록.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강경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카운트다운을 날릴 것처럼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극한 상황까지, 자, 위기감을 최고조로 가자. 그래야 우리가 얻는 게 있다.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 중국도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강도로는 어려울 거다. 이거보다 더한 강도를 해야 될 거다.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연과 그 분노 발언으로 한반도가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있는데, 자, 오늘이었나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이었을 겁니다. 뭐 하연과 분노, 그 표현이 거칠었다고. 예. 자, 그거보다 더 거칠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갈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결국 협상을 위할 거고, 협상을 위해서 아마 최고조로 끌고 갈 거고, 중국과 북한이 저자세로 나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다 저자세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진짜 트럼프가 작정하고 지그들이 전력 무기를 다 동원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함으로써 군부 자체적으로, 북한의 군부 자체에서 어떤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 자체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붕괴가 되는 길을 또 기다리는 면도 좀 아마 있을 거로